2012년 9월 5일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72살 남자가 체포됩니다. 혐의는 마약이었습니다. 흔한 절차였고 그날 그 도시에서 있었던 여러 건이 체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DNA가 로스앤젤레스에 25년 된 미제 사건 3건과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백한 숫자는 93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그가 어떻게 숨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는 숨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세뮤얼 리틀은 1940년 6월 7일 조지아주 레이놀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가 10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두고 떠납니다. 그는 오하이오주 로레인에서 할머니 손에 자랍니다. 로레인은 이리오 남쪽의 제철 도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남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공장을 따라 모여든 고지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가 무엇을 겪었는지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0대 중반에 이미 경찰 기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956년 16살의 그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침입 혐의로 붙잡혀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1961년에는 가구점에 들어갔다가 3년을 선고받습니다. 출소한 뒤 그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차를 몰고 주에서 주로 옮겨 다녔습니다. 일정한 직업은 없었고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지도 본인 진술 말고는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기 그의 기록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1975년까지 11개 주에서 26번 체포됐습니다. 절도, 강도, 폭행, 그리고 성범죄 혐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경찰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주의 경찰서에 그의 사진과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포될 때마다 이름과 얼굴이 서류에 다시 적혔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되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권투를 했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이었지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사실은 뒤에 수사가 어긋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26번의 체포 중에서 살인으로 걸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붙잡혔고 계속 풀려났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 반복이 30년 넘게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총상도 아니고 자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먼저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목을 졸랐습니다. 권투 이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방식은 겉으로 남는 흔적이 적습니다. 총알도 없고 칼자국도 없습니다. 시신을 처음 보는 사람이 곧바로 타살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사건이 살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검시 결과에 적힌 것은 과다 복용이거나 사고사 또는 원인 불명이었습니다. 서류상 그 죽음들은 사건이 아니라 통계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고 성매매나 약물과 관련돼 있었으며 다수가 흑인이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라져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되지 않은 수사는 미제로도 남지 않습니다. 그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세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4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살인 혐의로 처음 법정 앞에 선 것은 1982년입니다. 미시시피주 파스카골라에서 22살 여성의 죽음과 관련해 체포됩니다. 그런데 대배심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듬해에는 플로리다에서 다시 붙잡힙니다. 이번에는 재판까지 갑니다. 그리고 1984년 1월, 그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두 번 모두 그는 법정 문을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오릅니다. 이 두 번의 결정 이후로도 그의 이동은 20년 넘게 계속됩니다. 그가 뒤에 자백하게 되는 기간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무대는 19개 주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멈춘 것은 목격자도 아니고 자백도 아니었습니다. 2012년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오래된 미제 사건의 증거물을 다시 검사합니다. 당시에는 없던 기술이 그 사이에 생겼습니다. 1987년부터 1989년 사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3건이 죽음에서 나온 DNA가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은 그해 9월 루이빌의 쉼터에서 체포된 남자였습니다. 2014년 9월 25일, 그는 3건이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3번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74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3건으로 종신형이 확정됐고, 그는 이미 고령이었으며 다른 사건을 더 캘 실익이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4년 가까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2018년 5월, 텍사스 레인저 제임스 홀랜드가 그를 찾아갑니다. 처음 물어본 것은 1994년 텍사스주 오데사에서 있었던 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해 12월, 그는 오데사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번째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해, 다른 주의 일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은 2년 반 동안 이어집니다. 그가 말한 건수는 최종적으로 93건이 됩니다. 그는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장소와 얼굴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진술이 사실인지였습니다. FBI의 강력범죄 분석 조직인 바이캡이 그의 말을 하나씩 과거 사건 기록과 맞춰봅니다. 2018년 11월 27일, 우선 34건이 확인됐다고 발표됩니다. 검증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소 60건이 실제 사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FBI는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연쇄살인범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특이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는 감옥에서 기억에 남은 얼굴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26점이 남았습니다. FBI는 이 그림들을 공개합니다. 그림을 공개해야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찾으려면 남은 단서가 얼굴뿐이었고,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은 가해자였습니다. 세뮤얼 리틀은 2020년 12월 30일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80살이었습니다. 신문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8건입니다. 그가 자백한 것은 93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과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최소 60건입니다. 지금도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 남아 있습니다. FBI는 미해결로 남은 그의 진술 목록을 계속 공개해두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였는가가 아닙니다. 왜 그 죽음들이 오랫동안 그냥 죽음으로만 기록됐는가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도망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세어지지 않았습니다.